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어제만 해도 저점을 더 낮출 것처럼 극심한 이 눌림을 받더니 오늘은 보란듯이 개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면서 무려 장중에 10%대까지 급등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제가 LG전자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깨지는 투매 속에서도 15만 원이 이탈이 될 때 그때 이제 무자비한 투매가 진행이 될 건데 우린 그 자리를 극매수의 자리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의 투매와 그리고 이 반등 지점을 제가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렸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 가격이 이제 15만 원 선이라고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은 월봉상에서 이 10월선 상당히 매우 중요한 가격과 또 중첩이 되는 위치에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LG전자에 다시 한번 이 극저점을 주는 이 기회의 자리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오면 우린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노려보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기회의 자리가 될 뿐이다. 자, 제가 정확히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극심한 하락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보유 중이실 건데 오늘의 이 양봉이 이제 이 희망의 불씨가 피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극심한 폭락 속에서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LG전자가 정말 이번에는 찐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 반등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LG전자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LG전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계속했던 거는 자, 월봉상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7월봉은 조정봉이고 이제 우리는 이 8월의 반등봉을 노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과 직전의 저항대가 맞물린 이 15만 원이란 가격에서는 충분한 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죠. 정확히 그 10월선에 터치를 하더니 지금 이 터져 나오는 게 현재의 반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LG전자는 어떤 형태냐 하면 자, 여러 기술적 분석이 있지만 채널론이란 게 있습니다. 채널론. 주가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상하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이 LG전자에 대입을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만 먹는 거래만 해왔는데 그래서 매번 하단 매수, 상단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죠. 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매수만 노려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죠? 바로 LG전자는 고가 대비 어마무시한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폭이 70%입니다. 70% 고점 대비.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비교를 해드립니다. 역사적인 하락이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할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 복잡한 뉴스 다 빼버리고 지금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이것만 판단을 하자는 거죠. 자, 주식시장 역사상 역대급 폭락장 막바지에서는 항상 개인들의 피말리는 마지막 투매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무려 개인들이 역대급 10조 매도를 보여줬죠. 완벽하게 털려나갔다. 그 물량은 전부 이 외인과 기관들이 싹쓸이를 해 간 거고요. 그리고 이 공포 국면이 지나가면 진짜 반등이 매번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LG전자가 현재 위치가 비싼 가격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쓸어 담아야 하는 완벽한 이 박앤세일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가 빠지게 되면 그럼 그 구간 종목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60에서 70%가 빠져버린다고요. 자, 어제 그래서 이미 선 낙폭을 맞은 선 조정을 받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적었고 이미 LG전자 70% 맥시멈을 채워버렸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 70%를 다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틈에 뒤에는 수급 역전 현상이 이제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급반등을 만들 거다라고 했습니다. 수급 역전까지도 완벽하게 나왔죠. 외인들은 이번에 낙폭과대 자리 역시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와, 무슨 코스피가 코스닥 작전주도 아니고 무려 장중에 18%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뭐 하이닉스 상한가 가버리고요.
어마무시한 유동성의 유입 때문에 그 변동성이 배가 되면서 정말 기이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그 하락에 대한 메커니즘 매번 같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전부 털려버리니까 비로소 반등이 나온다. 자, 그럼 LG전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월선 지지를 이야기했지만 하단선에 이 매수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채널 재배하고 어디에 지금 현재 계속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1선만 오면은 강력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지금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LG전자의 저항이고요. 그게 바로 심리선입니다. 심리선. 넘어가야지 심리가 바뀐다. 그게 지금 또 채널 상단과도 또 맞물리는 현재 이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투매가 떨어짐으로써 현재 자리가 수급 공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총알이 없습니다. 이번 투매 때 계속 추매를 해가지고요. 반대매매, 미수매매 다 털려나간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이 상단 채널도 아주 쉽게 돌파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단 채널을 후반부에 이렇게 아주 지겹게 타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개인들의 피를 말리면서 악성 매물을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저항을 맞고 밀리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다 지쳐서 물량을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같이 이 추세가 시간 조정이 상당히 길게 떨어지고 오래 길면 길수록 자 누르고 눌러서 매도세는 이제 고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억눌린 에너지가 극점에서는 이제 응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을 바닥에서 꽉 눌러온 상태와 같아서 손을 놓는 순간에 바로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 아주 튀어오르는 이 탄력적인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파의 흐름이 될 때 그때 이제 이 돌파만 노렸던 대기 매수세들 그리고 고점에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바로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바닥을 확신하지 못해서 눈치만 보던 자금들이 포모가 발생이 되면서 시장가로 따라붙게 되어 있고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 역시 이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버리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주식을 되살면서 상승에 기름을 부어준다. 이게 일반적인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상단에 대한 돌파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이 돌파를 노려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돌파 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관점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처럼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계속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죠. 지독하게 눌렸는데 그 자리에 대한 돌파가 나온 거예요. 전환 신호가 이미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조정 지속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 맥점을 타고 가는 흐름이 진행이 안 됐어요.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고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깨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추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정을 받던 주가가 방향성이 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방향성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일정한 제가 보는 이 맥점을 타고 가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위치에서 제가 노리는 건 바로 이 타고 가는 흐름이 되겠죠. 자, 물론 현재 자리에서 V자 반등으로 이 LG전자가 수직 상승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투매 뒤에는 가격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 뒤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가격으로 털어내고 그 뒤에 다시 시간으로 털어낸다. 이 외인들이 단골로 써먹는 매번 같은 법칙과 같은 겁니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가격 조정 1순위죠, 여러분들. 주가 하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게 바로 시간 조정입니다. 귀의 비용을 날리는 이 시간 조정. 자, 그래서 이 반등 뒤에는 일시적인 또 박스권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붙은 사람도 물려있던 사람도 전부 털어먹는 게 상승 이후의 박스입니다. 박스. 이미 다들 경험하셨죠? 여기서도 우하향 박스요. 더 고통을 주고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파가 나오는 강력한 양봉이 터져 나오더라도 그때는 우리는 수익을 잘 챙기고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주긴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애매한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번 이 반등을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탈출 시점은 당연히 제가 엑시트를 하는 맥점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저는 이 최소 반등치를 계산했을 때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가격이면 저점 대비 30% 정도의 반등인데 절대 약한 거 아닙니다. 이 급락하던 주가가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오면은 30%나 최대 50%까지의 반등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지금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세의 종목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최소치로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고점 신호가 명확하게 먼저 차트에서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면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지가 될 때까지는 전 유지를 할 겁니다. 보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추세 저항이 되겠죠.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럼 이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올 건데, 추세 상단과 이동평균선의 돌파이기 때문에 그 슈팅에서 일부는 제가 청산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맥점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 뭐가 됩니까? 네, 바로 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죠. 그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빠져나올 겁니다. 돌파를 할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 타고 가던 추세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땐 우린 단 1초도 뒤돌아보지 말고 엑시트를 해야 된다. 물론 말로만 들으면 정말 쉽죠. 하지만 실전에서 이 엑시트 맥점은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잡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LG전자가 다시 상승 맥점을 타고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대로 이 20만 원 라인대까지 아주 얌전하고 평화롭게 올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랄한 세력들이 그 귀중한 수익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항선에 대한 이 돌파가 진행이 될 때 호가창이 정말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끝까지 버티던 개인들 물량마저 마지막 한 털까지 털어먹으려고 악을 쓸 거란 얘기입니다. 내 계좌는 아직 파란불인데 여기서 또 떨어지나 보다. 그냥 이번 반등에서 이제 손절을 치고 나가자 하는 멘탈이 털려서 던지는 그 순간 세력들은 여러분의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싹 쓸어 담은 뒤에 위로 전환을 해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20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둘씩 이렇게 뚫어내면서 견고하게 우상향 계단을 밟고 올라올 때, 자, 언제 어디서 흐름을 꺾일지 몰라서 벌벌 떨다가 정말 우리가 팔아야 되는 최고점이 엑시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남들은 바닥에 잡아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데 혼자서 또 수익을 반납하고 기회를 다 날려버리면서 다시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뼈아픈 현실이다라는 거죠. 매일 이 본업에 치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요동치는 호가창만 보면서 혼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 내내 여러분들의 멘탈을 꽉 잡아드렸던 저 맥종코치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이 피말리는 반등 추세 완벽한 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어댈 때 어디서 꽉 쥐고 버텨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맥점 추세선이 깨지는 순간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엑시트를 해야 될지, 그 정확한 실시간 매매 타점 신호를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 이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자, 본격적인 쇼커버링이 터지고 20만 원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할 때 뒷북 치시면 이미 늦습니다. 이 일생일대의 반격 기회를 온전히 내 계좌 복구의 원동력으로 챙겨 가시려면 지금 당장 미리 문자를 남겨주셔야 장중에 이런 중요한 변곡점마다 실시간 타점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100번의 말보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꽂히는 타점 문자 하나가 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겁니다. 자,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구동을 찍어냈는지, 세력들의 이 지독한 흔들기 속에서 맥종코치는 어떻게 멘탈이 안 털리고 바닥에서 물량을 싹 쓸어 담는지, 그리고 이 고점에서 엑시트를 해내는지 그 압도적인 실력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영웅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 이틀 지나서 뒷부분으로 공개가 되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서 버티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엑시트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가감없이 지금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지옥 같은 틈에 다 버텨놓고 정작 내 계좌를 살려야 될 진짜 반등 구간에서 털려버리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싫으시다면 이번 진짜 반등 기회만큼은
절대 세력한테 당해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미리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이 완벽한 장중 수익 극대화 대응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